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드디어 시장에 FOMC에 맞먹는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두 개의 이벤트, 중간선거와 CPI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 11월 둘째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또 첫날부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오늘부터 서머타임이 해제되어 한국 시간으로 주식시장이 열리는 시간과 닫히는 시간이 1시간씩 뒤로 늦춰졌죠. 이로써 한국에 계신 분들은 더 이상 시장 보지 않고 편안히 돈업경자를 실천하실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아마 투자 측면에서는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오랫동안 미스테리로 여겨지는 11월부터 4월까지의 실적이 더 좋은 이유도 한국인들이 꿀잠을 자게 되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실없는 소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는 첫날부터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1% 전후로 상승을 했고요. 우선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가 시장의 분위기를 달궜죠. 중간선거와 관련해서는 제가 바로 어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아직 안 보신 분은 없으시죠? 안 보시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르니까 오른쪽 위에 링크 띄워드릴 테니 이 영상을 더 보시기 전에 우선 그 영상부터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선거 얘기는 앞에 영상에서 모두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바로 이어서 시장의 관심이 초집중되고 있는 매머드급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죠. 바로 목요일 소비자 물가 CPI의 발표인데요. 지난주 FOMC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의 속도는 조절하지만 최대 인상폭은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최고 인상폭을 결정지을 최대의 변수가 무엇일까요? 바로 CPI입니다. 물가를 잡는 것이 현재 연준의 지상 과제이기 때문이죠. 물론 연준은 공식적으로 CPI보다는 PCE를 더 선호하는 물가지수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PCE라는 것 자체가 CPI의 2탄, 그러니까 속편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은 CPI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런 CPI가 이번 달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시장은 천국을 갈 수도 있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우선 전체 CPI의 경우 시장 예측치는 지난주와 다름없는 8%입니다. 사실 이 정도만 나와도 시장이 안심을 할 것 같긴 합니다만 확실하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는 7.9%나 7.8% 그러니까 앞자리가 7로 바뀔 정도로 나와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최근 에너지 가격의 변동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근원 CPI죠. 이 근원 CPI는 지난달에 6.6%에서 겨우 0.1% 낮아진 6.5%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 이 정도의 수치로는 시장이 만족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내려간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다만 최근에 발표되었던 고용지표들이 생각보다 강력했던 측면이 있기에 과연 소비자 물가가 의미 있을 정도로 하락하기가 쉬울까 하는 의문은 드는 상황입니다. 물론 모든 것은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것이겠지만 말이죠. 그리고 물가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인 원유 가격이 최근 심상치 않은 것도 불안한 사항 중 하나입니다. 한때 80달러 밑으로까지 내려갔던 원유 가격이 최근 90달러 위로까지 치솟았는데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원유 생산국들의 감산이 11월부터 시작이 되었죠. 따라서 공급량의 감소가 가격을 올리고 있고요. 둘째로 달러 인덱스의 하락으로 달러로 거래되는 원유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방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셋째로 중국의 제로 코비드 완화로 인해 중국 측 수요가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이 원유 가격을 끌어올리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탄다면 아무래도 물가에 좋지 않습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에는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직격탄을 맞추게 되고요. 그 외에도 기업이 제품을 만들 때 원재료 입고, 제조, 보관, 출고, 영업을 하는 모든 과정에서 원유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유 가격은 향후 물가의 향방을 가늠하는 데 있어 중요한 풍향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실질적인 실적도 향후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요소가 되죠. 아직 3분기 어닝 시즌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3분기의 실적 보고를 마친 S&P 500 85%의 기업 중 70%가 예상치보다 높은 주당 순이익을 보고했는데 이것은 기존의 5년 평균인 77%와 10년 평균인 73%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예상치를 비트한 기업 중 평균 수익률은 예상치보다 1.9% 높았는데요. 이건 역시
5년 평균 8.7%, 10년 평균 6.5%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기업들이 경기의 영향을 받아 실제 성적은 조금 신통치 않은 것입니다. 애플 역시 별로 안 좋은 소식이 나왔죠. 중국 락다운의 영향을 받아 신형 아이폰 14에 대한 배송이 지연될 것이란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중국 내에 있는 아이폰 생산 시설의 경우 감산 체제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초 9천만 대 예상이었던 올해 아이폰 출하량을 300만 대 낮춰 8,700만 대 정도로 하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애플의 주가는 선물 시장에서부터 약세를 보였지만 정작 본장에서는 양전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보시면 애플의 주가는 이미 지난주부터 크게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스콘 공장의 감산이 이미 시장에 선반영되고 있었다가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오히려 악재에 해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재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가 되지만 악재는 반대로 소문에 팔고 뉴스에 사라가 되는 것이죠. 메타도 오늘 표면적으로 안 좋은 소식이 있었지만 정작 주가는 본장에서 6.5%의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건 역시 소문에 팔고 뉴스에 사라의 역할을 했는데요. 메타가 창립 이후 최대 규모의 대규모 인원 감축을 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메타의 총 직원 수는 약 8만 7천 명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감원 인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의미 있는 수준의 인원이 감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종의 구조조정이죠. 이를 통해 메타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미 얼마 전부터 메타가 대규모 인원 감축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었죠. 그리고 이를 통해 메타의 비용이 10% 감소될 것이란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악재를 해소시키는 뉴스가 발표되면서 오히려 주가가 올랐고 또 기업이 적절한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향후 수익성에 좋은 영향을 줄 거란 예상도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한 몫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 바로 지난주까지만 해도 여전히 강력한 고용지표가 계속 발표가 되었잖아요. 하지만 수차례 말씀드렸듯 고용지표는 실제 경기에 후행하는 후행성 지표에 불과하고 물가는 그 고용지표보다도 더 후행하는 최고 후행성 지표입니다. 그리고 연준이 그런 최고 후행성 지표에만 사로잡혀 금리를 급등시키고 있는 동안 실물 경제는 이미 상당한 둔화를 겪고 있다는 증거들이 여기저기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시화될 때는 한순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 물가가 상승할 때 연준이 하다가 지금의 상황을 맞이하였듯이 말이죠. 준비된 사람은 이미 그 이후를 보며 움직이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평범한 대중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따라 움직입니다. 그들은 늘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서 행동하기에 투자에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는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후 폭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주가가 오늘도 5% 급락하며 $200가 깨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영상을 별도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첫 거래일 정리를 해봤고요. 결국 이번 주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나 CPI 발표가 되겠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지는 장면인데 추가적인 정보가 있으면 계속해서 요약 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한 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